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즈니스 트렌드 첫 번째 시간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개요와 그다음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시간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과거의 전통적인 IT 운영 모델은 어떤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로서의 전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배치에 대한 모델, 그런 전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의에 따르면 구성 가능한 컴퓨터 리소스를 공유풀에 편리하고 주문형 네트워크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PC가 아니고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네트워크나 뭐 컨텐츠 사용 등 IT 관련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의 데스크탑이라든지 태블릿, 컴퓨터, 그러면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같은 그런 장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에 접근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거기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즉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어떤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뭐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를 통해서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이 클라우딩이라는 게 우리가 구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구름과 같이 어떤 무형의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나의 PC라든지 나의 어떤 제가 이용하는 소유한 장비가 아니고 뭐 어떤 그런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제가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이에 대한 어떤 사용한 만큼만 사용 요금을 지급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인터넷상의 서버에 어떤 데이터 저장이나 처리나 뭐 그런 어떤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사용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아웃소싱을 하는 뭐 서비스라고 이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제가 장비를 구입을 하거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하거나 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운 패치를 뭐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수고라든지 비용, 그런 어떤 또한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개개인이 모든 장비를 구매하고 이용했을 때 드는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같은 것들도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PC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보관하고 유지 보관했을 때 뭐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뭐 혹시나 뭐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자료가 손실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어떤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어떤 되게 고도화된 어떤 기술로 어떤 관리되는 그런 어떤 서버에 데이터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백업도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또 용량 자체도 상당히 대용량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손실도 없고 그리고 백업도 잘 되기 때문에 또한 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서버가 해킹 당하는 데 있어서도 관리도 잘 하고 또 개인정보 유출하는 부분에 있어도 그런 어떤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 그리고 국내 업체로는 다음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을 해서 뭐 개인의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비용적인 어떤 측면의 효과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업체들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T
기존의 전통적인 IT 어떤 투자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X축은 바로 어떤 시간의 흐름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일종의 시간 흐름이고요. 그리고 Y축은 그런 어떤 IT 설비라든지 IT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캐피탈, 그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금액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의 어떤 조직에서는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매출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구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있겠죠. 새로운 시스템이 탑재될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드웨어에 어떤 설치를 할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겠죠. ERP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면 ERP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벤더로부터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ERP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OS라든지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또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 ERP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장비를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하고 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관리를 외주를 준다면은 또 외주를 주는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을 해서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비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10년 동안 잘 사용을 했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새로운 인력들이 계속 들어와서 거래량이 많아진다든지 트랜잭션이 계속 증가를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IT 투자도 증가가 돼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어떤 ERP가 도입이 됐을 때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재무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거래 데이터가 증가를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만큼 서버도 증설을 해야 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어떤 저장 용량도 높여야 될 것이고 또 소프트웨어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네트워크 장비도 증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상되는 IT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것들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서 투자 금액도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야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이라는 정도의 용량으로 충분했다면은 1년마다 10씩 계속 증가를 한다면 그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장비와 인력도 다 추가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증가하는 어떤 내부적인 수요에 따라서 투자도 비례해서 증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개인이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IT 투자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IT 투자 모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 IT 투자 모델에서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로 X축은 바로 시간이고요. Y축은 어떤 투자하는 어떤 캐피탈, 또 투자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수요가 증가를 해서 시스템에 대해 투자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증가를 하면은 여기 바 그래프들은 어떤 IT 투자로 인해서 도입된 시스템의 처리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X축에서 시간이 지나서 투자가 늘어났을 때 계속해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용량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IT 시스템이 일반적으로는 처리 가능한 용량이 필요한 수요보다 높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떤 처리 용량이 어떤 수요보다 낮다면은 시스템이 다운이 된다든지, 그래서 시스템이 다운이 됐을 때는 사용자들이 업무를 못 한다든지 시스템의 데이터를 볼 수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어떤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시스템이 커버해야 되는 용량은 수요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서플러스라고 일종의 잉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잉여는
투자를 했던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시스템 용량인데요. 이런 용량이 잉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용적인 어떤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면 오른쪽이 실제 비즈니스의 어떤 비즈니스 상황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어떤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뭐 어떨 때는 높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낮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측을 통해서 과거의 뭐 용량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미래의 어떤 뭐 비즈니스의 상황이라든지 시장 예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의 필요량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뭐 정확한 어떤 시스템의 요구되는 용량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잉여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용량보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부족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요구사항보다 많을 때는 어떤 비용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어떤 처리 용량보다 높을 때는 어떤 뭐 시스템이 다운이 된다든지 그런 불일치가 실제적인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IT 부서에서는 뭐 필요한 예산을 측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뭐 다운이 된다든지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비즈니스 어떤 운영 부서에서는 또 IT 부서에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불만이 생길 수만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요구사항과 실제적인 IT 투자와 어떤 공급의 불일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유틸리티 인프라스트럭처 모델입니다. 유틸리티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영어로 유틸리티라는 건 일종의 뭐 어떤 전기나 가스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집에서 전기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고 뭐 가스도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그런 공과금을 내는 납부 개념을 보통은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기라든지 가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공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할 때는 전기회사나 가스회사가 그런 어떤 공급자가 시설 설비를 다 갖춰 놓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 뭐 전기나 가스를 사용자는 거기서 사용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그만큼만 요금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빌려와서 IT 사용자도 만약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본인이 사용하는 IT 사용량만큼만 만약에 요금을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IT 회사가 제공할 수 있다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IT 투자와 실제 어떤 IT 사용자의 어떤 요구사항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비용을 계산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그런 서비스가 바로 유틸리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모델이고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모델을 이용한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어떤 기존의 어떤 IT 서비스의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를 특징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뛰어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그런 컴퓨팅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과거에는 조직 내에서 뭐 어떤 IT 어떤 관련된 장비를 구매를 하고 또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유지 보수 인력을 뭐 고용해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들을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가 전부 다 하고 사용자는 그냥 컴퓨터 어떤 그런 서비스만 이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편리점 때문에
또한 또 이제는 거의 뭐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어떤 네트워크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명드렸듯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주 세분화해서 요금을 사용한 만큼만 책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요금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리소스와 그 다음에 딱 업무량만큼 그 트랜잭션 워크로드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어떤 그 서비스의 어떤 주요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형 셀프 서비스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최종 사용자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그런 웹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최종 사용자들은 어떤 종류의 워크로드에 대해서 컴퓨터 리소스를 원하는 만큼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최종 사용자는 서버의 이용 시간이나 그리고 뭐 스토리지, 그러니까 뭐 어떤 하드웨어, 뭐 어떤 스토리지 같은 여러 가지 컴퓨터 리소스를 딱 쓴 만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쓴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조직 내부에서 서버를 구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IT 관리자를 고용해서 기존의 회사 조직 내의 컴퓨터의 리소스, 그러니까 뭐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그런 어떤 업무를 직접 다 맡아서 했어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아주 세분화된 어떤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해서 사용한 만큼 리소스와 그 업무량만큼만 비용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elasticity, 그러니까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그 업무량이 증가하고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그만큼 IT의 어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또 어떤 어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더욱더 높은 고사양의 어떤 컴퓨팅 능력을 요구하고, 또 사용량이 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매출이 줄고 또 인력이 감소했을 때는 또 수요가 또 감소할 수도 있죠. 그 IT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어떤 지속적인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호황이 와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인력이 늘어서 IT 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면은, 또는 뭐 경기가 좋지 않다면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잉여로서 남을 수가 있죠. 그리고 회사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지속적인 변동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적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뭐 여름에서 겨울로 가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 급격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전기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듯이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탄력성 있게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리소스 풀링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리소스를 풀링으로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대규모로 설치를 해놓고 여러 클라이언트들, 어떤 고객들이 접근을 해서 일종의 그런 리소스를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어떤 기술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동일한 리소스를 여러 고객들이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동시에 그 각각의 어떤 수많은 다른 고객들의 다른 요구사항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도 어떤 가상적으로 분리를 한다든지 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고객들의 높은 눈높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바로 리소스 풀링입니다. 다음으로는 measured 서비스라는 건데요. 일종의 측정 가능한 서비스라는 거죠. 이 측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어떤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놓고 어떤 A라는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서버 양을 이용을 했고 또 어느 정도의 데이터 용량을 이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의 서비스의 어떤 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내가 사용하는 만큼만,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클라우드 업체에서도 그 어떤 이용량에 따라서 본인들이 미래에 뭐 투자를 더 해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또는 고객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대표적인 서비스 모델은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보통 SaaS 모델이라고 부르는 SaaS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플랫폼 as a 서비스, PaaS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as a 서비스, IaaS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a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말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는데 소프트웨어를 구매해가지고 PC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가지 이메일, 웹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또는 구글에서 네이버 이메일을 이용을 하든지 또는 구글 지메일을 이용하든지 보통은 저희가 뭐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따로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진 않습니다.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거기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네이버 클라우드나 뭐 드롭박스나 같은 어떤 웹 하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PC나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일반 회사에서 회사의 웹 이메일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회사의 이메일 서버를 설치를 하고 회사의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회사에서도 많이 그런 이메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요. 뭐 구글 지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매를 한다든지 서버를 구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웹 서비스, 그러니까 웹에 접근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거기에는 이메일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SaaS라는 모델은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원하는 비용만 내면 언제든지 곧바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입니다. PC나 뭐 그런 서버를 구매할 필요도 없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뭐 비용과 뭐 시간을 들이지도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직접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주기적으로 뭐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안 패치 작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사용자는 말 그대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외부로 접근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SaaS 모델로는 뭐 그런 어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인 세일즈포스라는 어떤 그런 기업용 고객 관리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고 서버를 구매를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세일즈포스에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서비스 이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계정을 부여하고요.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매달 공과금 내듯이 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SaaS 모델들은 지금 현재 뭐 많은 기업체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더욱더 많이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 as a 서비스 모델입니다. PaaS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일종의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뭐 개발 서버라든지 운영 서버가 필요한데요. 이런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뭐 개발 서버나 뭐 운영 서버를 따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 이런 개발 플랫폼만 빌려서 사용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최신 그것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또 여러 가지 API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좀 더 편하게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딩 업체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인프라스트럭처에 사용한 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는 서버나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 등 그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데이터 어떤 센터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보통 어떤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같이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장비들을 어떤 건물이나 그 데이터 센터를 장비들을 운영하는데 최적화된 환경에서 그런 어떤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그런 곳을 보통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 대신에 이런 어떤 아마존이나 어떤 그런 전문적인 클라우딩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 이용한 만큼만 그 요금을 지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넷플릭스라는 회사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일반 그 넷플릭스 사용자가 넷플릭스에 로그인을 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관리를 하고요. 자체 어떤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서버나 어떤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를 본인들이 구축을 해서 물리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AWS라는, AWS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본인들의 어떤 핵심 역량에만 집중을 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넷플릭스에 그 이용하는 어떤 접속자가 갑자기 어떤 특정 시점에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또 줄더라도 본인들이 그에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을 하거나 줄일 필요 없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시스템들의 어떤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랫단에서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인 서버 단이고요. 그리고 가장 위의 어떤 레이어가 클라이언트인데요. 이 시스템이 보통 이루어지기 위해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같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어떤 그런 플랫폼, 개발 플랫폼이 붙는데요. 개발 서버라든지 운영 서버가 있게 되고 그 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어떤 그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가 이 인프라스트럭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IaaS 모델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레이어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경우에는 PaaS가 모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SaaS 모델, SaaS 모델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플로이먼트 모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디플로이먼트, 어떤 적용이라든지 구현이라든지 구축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퍼블릭 클라우드 모델, 그리고 두 번째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 그리고 세 번째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첫 번째 퍼블릭 클라우드 모델은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사용자를 위한 어떤 클라우드 모델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사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누구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 접근 가능하고 거기에 뭐 웹하드에 저의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포토라는 그런 어떤 사진을 어떤 클라우드 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는 구글 이용자 누구든지 어떤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 본인 사진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온디맨드 어떤 기반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 누구든지 네트워크에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퍼블릭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은요,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입니다. 제가 또는 어떤 특정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어떤 본인들만의 클라우드를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지사뿐만 아니고요, 유럽이나 뭐 미주라든지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본인들의 어떤 법인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 공통으로 같이 사용하고 싶은 자기들만의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컴퓨팅 자원이나 클라우드 내에 저장된 데이터가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기업 외부에 저장되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본인들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들만의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어떤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들을 본인들이 구현을 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제어권들을 기업 자체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한 어떤 보안적인 또 자기들만의 어떤 내부적인 제어권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죠. 뭐 IBM이라든지 HP 같은 그런 IT 회사들에서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본인들만의 클라우드를 만들고 싶은 회사는 이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런 어떤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어떤 모델을 이렇게 혼용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거나 뭐 어떤 컴퓨터 자원에 대해서 제어권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을 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퍼블릭을 쓸 수 있도록 좀 더 뭔가 더 유연하고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혼용하고 병행하는 모델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앞에서 최대한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클라우드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웹하드들이 있습니다. 뭐 웹하드라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엔드라이브라든지 또 다음이라든지 또 애플에서도 아이클라우드라고 웹하드 같이 이제 일종의 개인에게 어떤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어떤 하드디스크를 제공하는 것이죠. 보통은 저희가 PC에서 작업을 하고 또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보통 그 디바이스나 장비 자체에 있는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또 웹하드,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인터넷이라든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하드웨어에 저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클라우드의 한 모델입니다. 이런 웹하드가 가지는 장점은 어떤 사진을 보고 싶다든지 문서들을 내 PC에서만 보관을 하고 저장을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뭐 외출을 했다든지 뭐 이동 중에서는 그 문서에 접근할 수 없지만 만약 클라우드에 그 어떤 문서나 사진을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이동 중에라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를 통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뭐 에디터도 할 수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웹하드도 하나의 클라우드의 하나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이나 애플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고객들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네이버에서도 엔드라이브라는 그런 개인 어떤 웹하드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도 구글 포토라든지, 그리고 뭐 구글에서도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런 어떤 그 협업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웹하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아이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애플 장비를 이용하거나 애플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용량의 클라우드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앞에서 배웠던 사스 모델이라든지 뭐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어떤 클라우드의 어떤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미 뭐 웹하드라든지 뭐 그리고 여러 사진들을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을 경험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즈니스 트렌드 첫 번째 시간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오게 됐고 많이 대중화가 되게 되었는지, 어떤 전통적인 IT 투자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전통적인 IT 투자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클라우드 어떤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 뭐 사스라든지, 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배치 모델, 그리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어떤 개요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틸리티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